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. 어릴 때부터 서로의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아침에 깨워주고 점심을 함께 먹고 학교가 끝나면 둘 중 한 명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올라가던 사이, 서로의 부모님 생일까지 외우고 아픈 날이면 약을 들고 달려가고 세상의 고민이라는 걸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털어놓던 사람,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서로의 바쁜 삶 속에서 연락이 뜸해져도 전화 한 통이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다시 20살의 우리로 돌아오던 사이였습니다. 그래서였을까요? 우정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. 적어도 돈 한 번 때문에 영영 돌아오지 못할 만큼 멀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돈 때문에 평생 친구와 조용히 멀어지고 끝내 연락을 끊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. 처음 부탁은 아주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시작됐습니다.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? 그날 친구의 목소리는 예전의 활기찬 톤이 아니었습니다. 말끝은 자꾸만 작아지고 손은 테이블 위에서 가만히 모아졌다 풀렸다를 반복했습니다. 우리가 함께했던 50년을 생각하면 그 표정만으로도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. 어릴 때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서로 기대 잠들던 모습, 첫 직장 면접을 앞두고 너라면 잘할 거야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친구, 그 강하던 사람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낸다는 건 정말 큰 일이구나 싶었습니다. 그래서 별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, 얼마나 필요해? 그 순간 친구는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. 그 짧은 눈 감음에 수많은 고민과 부끄러움과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는 몰랐습니다. 그때의 한마디가 우리 사이의 마지막 편안함이었다는 것을. 돈을 건네던 날 친구는 두 손으로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. 그 손가락 끝이 약간 파랗게 보일 정도로 꽉 잡고 있었습니다. 미안해, 정말 미안해. 꼭 갚을게. 악착같이 해서라도.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. 부담 갖지 마. 우리 사이에 그럴 필요가 있어? 이 말 역시 진심이었습니다. 어릴 때 우리는 서로의 가족 같았습니다. 같이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 먹고 짠내 나던 집안 사정도 공유했고 서로의 결혼식에서 찔끔찔끔 울며 축사를 했습니다. 그런 우리가 돈 한 번을 이유로 멀어질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. 그래서 그날의 봉투는 우리 사이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. 친구가 위로가 필요해 보였고 내가 그 손을 잡아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사람 사이의 균열은 정말 조용하고 미세하게 찾아옵니다. 우리가 눈치채기도 전에 먼저 깨어지는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. 처음 몇 달 동안은 친구가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줘. 지금 상황 정리 중이야. 이번 달엔 정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.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미안함보다 더 깊은 조급함,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. 나는 친구를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. 급하지 않아. 천천히 해. 진짜야. 돈 때문에 우리 사이 달라질 일 없어. 그 말도 진심이었습니다. 정말로 돈 때문에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문자가 읽히기만 하고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. 전화는 벨이 울리다가 갑자기 뚝 끊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. 혹시 바쁜가? 혹시 힘든가? 혹시 내가 부담이 된 건가?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. 그리고 그때 작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. 아, 친구는 지금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있구나.
사람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.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빌린 사람이 먼저 멀어진다는 말.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잘 압니다. 친구는 아마 내가 가진 기대 자체가 두려웠을 겁니다. 내가 아무리 괜찮아라고 말해도 마음속 빚은 그 말을 밀어내고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친구의 생일이었습니다. 우리는 서로의 생일을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습니다. 20대에는 서로 화장품이나 립스틱을 선물했고 40대에는 아이 낳고 힘들다고 따뜻한 밥 한 끼 사줬고 60대가 되어서는 짧은 메시지와 이모티콘 하나로 그 마음을 이어왔습니다. 그래서 그날도 아무 고민 없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생일 축하해. 요즘은 어때? 내 얼굴 보고 싶다. 하지만 그 메시지는 하루 종일 읽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.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나는 현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.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. 그 문장을 인정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그 이후로 친구와 나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. 침묵이 위안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처음엔 정말 섭섭했습니다. 왜 말을 안 했을까? 왜 혼자 힘들어하면서 멀어졌을까? 왜 나를 피하게 됐을까?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.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던 건 돈이 아니라 미안함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. 미안함은 사람을 조용히 밀어냅니다. 서로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지고 한 번의 침묵이 다음 침묵을 부르고 결국 그 감정은 관계 전체를 감싸버립니다. 미안함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.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. 어쩌면 나라도 그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멀어졌을지도 몰랐습니다. 몇 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.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. 그 사람은 내가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. 머리가 조금 더 희끗해졌고 예전보다 살이 조금 빠져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익숙하고 따뜻한 그 사람이었습니다. 순간 숨이 크게 들이켜졌습니다.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. 친구와 눈이 마주치기 직전 친구는 고개를 아주 살짝 돌렸습니다. 못 본 척 했는지 아니면 정말 몰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.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. 붙잡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. 한 번만 더 예전처럼 웃으며 잘 지냈어? 하고 묻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우리 둘 다 그럴 용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던 것 같습니다.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더 조심스러워지는 사이, 이제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는 두 사람.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렀습니다. 그래, 여기까지가 맞는 거구나. 친구와의 우정은 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. 정말 조용하게 아무 소리도 없이 시간 속에서 서서히 멀어져 그렇게 끝났습니다.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데는 큰 이유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. 말 한마디의 타이밍, 갚지 못한 약속 하나, 그 약속에서 생긴 미안함. 친구를 잃은 건 분명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때 친구를 도와준 선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. 그 시절에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. 단지 인생을 걷는 길이 어느 순간 서로 다른 방향이 되었을 뿐이죠.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연락이 끊긴 친구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도
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 시절의 따뜻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. 어떤 관계는 다시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그저 그 시절의 추억으로 조용히 남아 있어도 그건 나름의 완성입니다.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해 두시고 내일도 편하게 들러주세요.